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뭐야?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SC라 그러죠 보통. 이게 S가 스테이릭입니다. 스테이릭 콘덴서 이렇게 되겠죠. ER. 자,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요거 이제 야코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쓴 게 SC라는 게 야코입니다. 야코. 이게 야코. 야코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선도형 심벌이 있죠. 심벌이 있습니다. 심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에다가 단선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이거 화살표는 아니죠. 자, 이렇게 또 하나 긋고 두 개를 짝대기를 이렇게 그으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죠? 수평으로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단선도형 심벌이 되겠습니다. 단선도다. 이게 단선도. 이제 복선도형 심벌이 있습니다. 복선도형 심벌은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가 요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좀 요만큼 지우죠. 자, 요만큼 지우고 여기도 요만큼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콘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선도형이 되겠습니다. 복선도형 심벌이 되겠습니다. 심벌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콘덴서를,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류를 계산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역류를 계산한다. 역률 계산을 위해서 콘덴서를 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률을 계산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일단은 첫 번째 전압 강하가 감소됩니다. 전압 강하를 줄이겠다. 전압 강하 안 좋은 거죠. 그걸 줄이겠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전력 손실을 감소시켰다. 전력 손실을 낮추겠다. 전력 손실이 낮춰지면 설비 용량이 증대되는 거죠. 증가시킬 수 있고, 같은 조건 하에서 네 번째, 그럼 전기 요금도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하의 역률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부하 역률,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요거 이제 부하에 대한 거죠. 부하의 역률을 어떻게 계산했냐. 자, 쭉 그려보겠습니다. 피상전력분의 피상전력. 우리는 PA라 그러죠. 피상전력분의 어떻게 됩니까? 유효전력의 비를 유효전력.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유효전력 P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 두 개의 비율을 바로 역률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우리는 피상전력이 있으면 유효전력의 비율이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오면 피상전력이 들어올 텐데 유효전력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위에 유효전력이라고 쓰고 유효전력 똑같이 쓴 거죠. 자, 아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자, 이퀄 관계로 볼 때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여기 전력 들어간 거죠.
자,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 무효 전력은 당연히 지상 무효 전력을 얘기합니다. 지상 무효 전력이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을 얘기하면은 지상 무효 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진상 무효 전력이죠. 진상 무효 전력이다. 진상 무효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뭘 다룬다고요? 지상 무효 전력.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요 유효 전력이죠. 우리 부하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하의 유효 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쓸까요? 그냥 똑같다. 불변한다. 어떤 부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소비하는 유효 전력은 그죠? 실제로 그 전력이 있어야지 기기가 돌아간다든지 전기 기계 기구가 돌릴 수 있는 전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요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기계에서 필요한 게 유효 전력이 요만큼이다. 그죠? 요만큼이다. 그럼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역류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요 아랫부분 요게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봤을 때 지상 무효 전력이라고 봤을 때 요 부분을 이제 줄여서 역류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줄어들면 요게 분모에 해당되잖아요. 분모.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줄이려면 전체적인 값을 요걸 줄여야지 그죠? 전체적인 역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걸 낮춰야지 요건 올라가는 거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결국은 요걸 줄여야 된다는 요거 지상 무효 전력을 줄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죠? 요거는 요 위에 부분은 낮추는 게 아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필요로 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전기기계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상 무효 전력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줄여주려면 얼마큼 줄여줄 건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부하의 무효 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의 무효 전력을 일단 알아야죠. 자, 무효 전력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PR. 이게 무효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무효 전력은 P상 전력에다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무효 전력은 이렇게도 구하지만 어떻게 또 구하느냐? 유효 전력이 왔을 때는 탄젠트 세타를 한다는 거. 자, 위에는 뭡니까? P상 전력이지만 아래는 뭡니까? 유효 전력. 그래서 유효 전력이 왔을 때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삼각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를 P상전력이라고 그러죠. PA라고 아래를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사인 세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사인면은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PA분의 PR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무효전력이니까 PR을 구하려면 요 곱해이죠. 두 개. 그죠? 두 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PA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요 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탄젠트 세타를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자 요쪽으로 탄젠트 세타죠. 여기 이쪽으로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P분의 PR이 되죠. P분의 PR. 여기서 우리는 PR을 구해야 되니까 PR은 어떻게 됩니까? P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 이거하고 요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 거는 잘 알지만 이 공식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또 뭐 PA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거지만 P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P는 어떻게 됩니까? P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기초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많이 써보셔서 이 결과들이 네모친 부분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셔야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정리했던 내용 중에 역률 계산의 효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나온 내용들은 역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역률이 나빠진다, 나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하면 그 효과가 되겠다, 그 결과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력 손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요. 전력 손실이다 그러면 P로스. 자, 전기 그 단답형에서 이제 배운 걸 보면 우리가 이 공식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단상일 때 I 제곱 R이죠. 요게 손실이죠. 변압기가 3상이면 세대 있으면 3을 붙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전력의 손실을 계산하는 거였죠. 이게 전력의 손실이다. 자, 요거를 식을 변형하면 3에다가 I가 어떻게 됩니까? I 부분이 이게 3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에다가 나누기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요게 뭡니까? 요게 I 부분이죠.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 될 테고 여기다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역률을 얘기한 거니까 코사인을 보면 여기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없어지고 들어가면 여기 제곱 루트 3의 제곱이 될 테고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되죠. 요거 두 개 약분돼서 없어지죠. 없어지면 결과식을 써볼까요? 결과식을 쓰면은 자, 일단 한번 중요한 식이니까 그래서 V 제곱이 되고요.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위에 P의 제곱이 되겠죠. P의 제곱 그 다음에 R이 와서 붙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역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P 로스와의 관계는 P 로스는 반비례다. 역률 제곱의 반비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률을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 그의 제곱만큼 그죠? 필로스가 주는 거죠. 여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요 공식 필수적인 거니까 수변전 시간이지만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요게 뭡니까? i죠. i 제곱. 요게 뭡니까? i 값이죠. i 제곱 한 값. 자,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 요 네모 박스의 값은 뭡니까? 자, 제곱을 떼고 나면 요거 i 제곱이었죠, 아까. i 제곱. 요 i죠, i.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 i잖아요. 제곱을 빼. 요 i가 요거죠, 요거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i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 그죠? 세타 요거 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전류값인데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과의 관계를 보면 역률이 올라가면 전류값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삼상에서 P 그러면 그죠? P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서 I를 구하면 I는 그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 여기서 온 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볼까요? 우리 요 루트 3 VI. 자, 여기서 이거는 뭘 뜻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 비상전력 PA를 얘기하는 거죠. PA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유효전력 P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효전력 P. 자, 요거죠, 요거. 그죠? 유효전력 P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되는 거죠, 요거. P.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여기에 나온 전류 있죠, 전류 I는 피상전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류가 뭐라고요? 피상의 전류다. 피상전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I는 뭐예요? 피상전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라인이 전원이 쭉 들어와서 뒤에 뭐 기계기구가 물려서 그죠? 기구가 물려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들어오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그죠? 요 I가 뭐라고요? 피상전류라는 얘기입니다. 피상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류가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력 손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VI죠. VI가 전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압은 우리가 들어올 때 일정하죠. 예를 들어서 뭐 220이면 220이고 380이면 380 일정하잖아요. 그죠? 요 전압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의 전압 강화 식을 보면 우리 삼상에서 전압 강화 있죠. 전압 강화식이 보면은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전류값 i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전압 강화 2니까 요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전류로 이해를 하면 되고 2번도 전류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을 보면 지상 무효 전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콘덴서를 달아서 진상 무효 전력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요걸 상쇄시키는 거죠. 진상. 여기 이제 콘덴서를 쓴다는 거죠. 콘덴서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써서 줄이는 건데 어쨌든 전력 손실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전력 손실이 감소되면 전기 요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전력이 들어오면 전체 피상전력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피상전력에는 뭐랍니까? 아까 유효분이 있고 무효 지상전력이죠. 무효 지상전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줄이는 거 아닙니까? 요걸 줄인다고. 요게 한전에서 PA라는 이 전체의 양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무효 전력을 줄이니까 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크기가
요만큼 줄였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양이 여기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전기요금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들어오는 걸 이만큼 공급했는데 자, 공급한 게 이만큼이다. 이만큼면 요만큼 그죠? 무효 전력만큼 줄였잖아요. 그죠? 줄였으니까 요만큼 부분 그죠? 요만큼 줄어진 부분을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 전력량이 써먹을 수 있는 전력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률 개선 효과 이제 콘덴서인데요. 우리가 배운 게 이 콘덴서의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콘덴서 왜 단다고요? 역률을 개선하려고. 역률 개선에서 뭐 하려고? 전력 손실을 줄이고 그럼 전압가가 줄어들고 여기 시기 얘기했죠. 그다음에 설비 용량이 증가하고 전기요금도 감소한다.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는데 이걸 느닷없이 아무 연고도 없이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한 그죠? 전류에 대한 요 개념 중요하다 그랬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할 때 유효 전력이 나오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콘덴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